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그해 여름 손님입니다. 2018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잔, 저자는 안드레 에치먼, 페이지 수는 31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018년 오스카 수상작 Call Me By Your Name의 원작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첫사랑에 매료된 소년의 심리적 갈등과 뜨거운 사랑을 세련된 문체로 말하고 있어요.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은 10대 소년인 엘리오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년 여름이면 젊은 학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해 여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여름을 함께 지낼 사람은 24세의 미국인 교수 올리버입니다. 호감형의 매력적인 남성이에요. 주인공은 택시에서 내리는 올리버를 본 순간부터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뭐라고 지내는지 물었다. 대답을 떠올리며 미소 짓자 그가 눈치를 챘다. 마음을 읽힌 것이 좋았다. 그가 좋아지기 시작한 순간 또 내 얼굴을 때리는 말이 있었다. 나중에 아마도? 이제 강한 끌림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요. 두 사람은 이제 철학, 문학 등을 인용하고 빗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사회가 허용하는 최대의 우정을 넘어서서 금기에 다가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오의 감정도 녹아 있었어요. 지옥편에서 프란체스카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다.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자. 나는 희망을 가졌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하는 인물인 프란체스카는요, 자신의 시동생과 사랑에 빠져서 유욕을 탐했다라는 이유로 지옥에 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선을 넘어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랑을 나눴죠. 엘리오는 자신의 사랑 또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리버에 대한 감정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고요. 그를 피해보기도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 올리버에게 사랑을 고백했고요. 올리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고 잠자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전부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에 자신의 진심이 두려움에 눌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완벽한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었다. 무엇도 잘못될 수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었다. 세상이 그렇게 환해 보일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서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엘리오는 그를 엘리오라고 부르고 올리버는 그를 올리버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부르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분을 느꼈죠. 그러는 동안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어요. 이제 올리버가 머무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별을 앞두고 4일간 로마로 여행을 떠났고요. 그곳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올리버가 떠나버렸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습니다. 올리버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엘리오는 상심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 올리버는 진짜로 결혼을 했고요. 9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연한 계기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서로의 이름으로 부르며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성인이 된 엘리오가 올리버를 찾아갔고요. 그렇게 마주한 두 사람은 담담하게 지난 추억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죠. 장소는 그해 여름 함께했던 그 집입니다. 이미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두 사람은 아직도 그해 여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서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서로의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보기로 합니다. 올리버, 엘리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그해 여름 손님의 줄거리였어요. 이 작품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장이 분위기가 달라요. 1인칭 서술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한테 굉장히 이입하기가 좋은데요.
1장의 경우에는 그 감정이 혼란스러움이다 보니까 좀 어지럽게 늘어놓은 형태를 보이고 좀 답답하고 잘 안 읽힙니다. 거기에다가 이 수많은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식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렵게까지 느껴졌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작품이 슬슬 지루해지면서 이걸 확 던져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장이 바뀌고요. 엘리오의 고백이 있은 이후로는 로맨스 소설로서의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안정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3장에서는 로마 여행이 등장을 하고요. 이별 후의 이야기는 4장에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작품에서 4장이 가장 좋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두 사람의 모습과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의 여름을 생생히 추억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서 깊은 교감을 나누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숨차게 달려왔던 이야기는 4장에 도착해서 힘을 쭉 빼고 차분하게 마무리됩니다. 결국 지금껏 읽었던 이야기는 모두 다 첫사랑의 추억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오래전 첫사랑의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때, 불처럼 뜨거웠고 당장 그 사람이 아니면 죽어버릴 것만 같았던 그때, 첫사랑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아련해질만도 한 기억인데 아직도 생생했다는 겁니다. 그저 기억 속 먼 곳에다가 보관을 했을 뿐 첫사랑은 여전히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짜릿했습니다. 이 작품의 원제는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너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도 떠올랐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 문장이 나르시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라는 소녀는 물에 빠진 자기 자신의 모습에 홀딱 반해서 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애에 대한 표현으로 나르시즘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결국 자기애,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나르시즘을 베이스로 상대방을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랑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품은 동성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동성애보다는 사랑 자체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이슈를 동시에 딱 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 더러운 작품 이렇게 둘로 갈리더라고요. 더러운 작품에다가 무게를 두고 읽는다면요, 정말 진짜 읽다가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거북한 표현들이 종종 보이고요. 반대로 아름다운 작품에다 무게를 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청춘과 사랑을 아련하게 받아들일 마음으로 편견 없이 작품을 읽는 것이 작품이 전하는 감동을 고스란히 건네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재미있게 읽는 방법만 추천을 드리고요. OX에 대한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그해 여름 손님의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도 지친 삶의 쉼표를 그린다 라는 생각으로요, 기억 속 먼 곳에 보관해놨던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